자, 우리 수학에서는 본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명제가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의 부정 그리고 부정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 맞나요? 어디까지 했냐면 165쪽까지 했냐? 필수 3번까지 했나? 165쪽까지 6쪽까지 다 했어. 기억이 안 나. 6쪽까지 다 했어? 오케이. 그럼 167쪽 펴시면 되고요. 자, 다시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보자. 명제가 뭐였어요? 5초까지. 5쪽까지야? 그렇지, 내가 그런데. 자, 명제가 뭐였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했어. 그렇지?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말할 수 있으면 명제. 그렇지 못하면 명제가 아님. 명제가 아닌 것 중에 x가 들어있어서 x 값이 정해져야지만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걔를 뭐라 불렀어? 조건. 맞니? 조건은 명제가 아니야.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게 조건이니까. 그때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든 걸 뭐라 불러?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떤 명제 p 또는 조건 p가 있을 때 그를 부정하는 걸 우리 쓴다고 그랬죠. p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치? 어떤 명제든 조건이든 그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면. 만약에 네가 조건이라면 자 너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p의 여집합이 되겠지. p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니까.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또 조심할 게 뭐 있냐? 두 개의 조건 또는 명제가 또는이나 그리고로 묶일 수 있었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명제나 조건을 만드는데 그런 명제나 조건을 뭐 하게 되면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각각이 부정이야. 근데 가운데는 또는이 뭘로 바뀌고요? 그리고로 바뀌고요. 각각이 부정되고요. 가운데는 그리고 뭐로 바뀐다? 또는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기억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조건이야. X가 들어있어서 X 값에 따라서 참것이 달라지는 조건인데 앞에 어떻게 붙으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 하면은 조건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명제로 바뀐다 그랬죠. 조건 앞에 모든 X 또는 어떤 X라는 표현이 붙으면 얘들은 더 이상 조건 아니고 뭘로 바뀌어?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명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때 이렇게 생긴 명제를 또 뭐 할 수도 있어? 부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P가 부정되니까 나 P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도 바뀐다? 앞에 있는 모든도 뭘로 바뀌어? 어떤으로 바뀐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떤도 부정하면 나 P이지만 앞에 있는 어떤이 뭘로 바뀐다? 모든 X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전체 정리하면 뭐야?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 모든 부정하면 어떤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꾼다. 물론 각각의 명제나 조건들은 부정을 만들어줘야겠지. 됐지?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필수에는 4번 묻게 지난번 확인한 거니까 전체 집합 U가 1, 2, 3, 4, 5고요. X와 Y는 둘 다 저 U의 원소일 때 참인 것을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책을 보면서 같이 보세요. 기억!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7이다. 7보다 작다. 자, 여기서 봐봐. 모든 X는 지금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1은 7보다 작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 아니야? 아니지. 이게 뭐든 없어. 집중을 하면. X 플러스 1은 7보다 작다. 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참 거짓을 말할 수 없지. 조건이지. 그러니까 조건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얘가 붙었단 말이야. 얘가 붙음으로써 이제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명제로 바뀌지. 뭐?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은 7입니까? 자, 모든 X는 이렇게 찾아야지. 전체 집합이 1, 2, 3, 4니까. 여기 있는 1, 2, 3, 4를 다 집어넣어봐도 무조건 7보다 어때? 작죠? 그럼 모든 X에서 다 만족하니까 이건 뭐야? 참인 명제지. 는 참인 명제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제곱은 36이다. 명제 아닌 조건이지만 앞에 뭐 붙었어? 어떤 X에 대해서 붙었지. 그러자 모든은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할 때만 참이고요. 하나라도 아니면 거짓이라고 그랬지. 근데 어떤 뭐야? 그런 원소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지. 있어 없어? 제곱해서 36되는 게 없잖아. 진리집합이 곧 공집합이 돼버렸지.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가 없어. 디귿 어떤 xy에 대해서 자 y는 x제곱이다. 뭐야? 대충 넣어봐. y 1 넣고요. x 2 넣으면 1은 4보다 크다 되니까 만족하는 게 있지. 어떤 애기 때문에 있잖아. 있으면 그 순간 이거 뭐라 되니?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참이 되겠죠.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리얼 모든 xy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51보다 작다. 저기 있는 1, 3, 4, 5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된다고요. 맞네? 제일 큰 거 5와 5를 집어넣어도 50이잖아. 51보다 작을 수밖에 없네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참이 되겠네. 얘는요? 어떤 xy이기 때문에 그걸 만족할 xy 있기만 하면 돼. 자, 제일 작은 거 넣어보자. 1과 1을 넣어도 2보다 작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2보다 작은 경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너는 뭐가 된다? 그렇지. 문제 없죠? 응. 자, 밑에 6-6번 보세요.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k는 0보다 크다 같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어야 된대. 야, 이게 참이 되어야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부등식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겠지. 모든 실수니까. 맞네? 이 부등식의 진리 집합, 즉 이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x의 범위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했잖아.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2차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로 풀었니? 판별식까지 풀었지. 아,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을 때 항상 0보다 크나 틀으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붕 떠 있거나 크거나 같다니까 뭐까지는 봐주겠다. 0이 되는 까지는 봐주겠지. 이렇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이한 조건은 판별식이 얘는 0일 때 맞지? 얘는 0보다 작을 때. 자,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판별식보다 큰 거 아니야? 판별식은 그래프의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교점 개수가 2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1개 접하면 판별식이 0인 거고요. 교점의 개수가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잖아. 실근은 교점하고 똑같은 거. 교점이 2개면 판별식이 0보다 커. 1개면 판별식이 0이고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답 나오니까 답은 안 찾을게. 됐습니까?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167쪽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명제를 볼까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봐봐. 어떤 조건 앞에 모든 x나 어떤 x라는 표현이 붙으면 그건 조건 아니라지 뭘로 바뀌어? 참거짓을 말할 수 있는 명제로 바뀌었죠. 다시 오늘 또 배울 것도 뭐냐면 조건들 가지고 또 명제를 만드는 또 새로운 형태를 배울 거야. 한번 볼까요? 자, P라는 조건이 있어요. P라는 조건은 어떤 대상은 사람이다. Q라는 조건이 있어. 어떤 대상은 동물이다. 어떤 것이, 어떤 것. 자, 생각해보자. 야, P, 명제야 조건이야. 어떤 게 사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어떤 게 뭔지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지. 얘도 뭐야? 조건이지. 두 개가 조건인데 봐봐. 난 이거 할 거야. 어떤 것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은 뭐가다? 동물이다. 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어떤 게 사람이라면 그건 분명히 동물 맞잖아. 두 개의 조건이 뭐로? 이면이라면 이면으로 연결되었더니 하나의 명제로 바뀌었네. 조건 두 개를 이면으로 연결했더니 명제로 바뀌었네. 그렇게 명제를 만들 수 있구나.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결합해서 명제를 만들 수 있구나.
그걸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자 P 이거 Q지 Q라는 조건이지 이면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쓰기로 약속한 거야. P이면 Q이다라는 거야.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하나하나는 조건이지만 합치면 뭐가 된다? 얘는 명제가 된다. 됐어? 명제니까 당연히 뭘 수 있고요.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오늘 할 때는 계속 저렇게 만든 명제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명제가 참이라면 P이면 Q인데 참일 때는 가운데 화살표의 몸통을 두 줄로 쓰면 돼. 두 줄.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거짓인 건 참이 아니니까 두 줄로 쓰고 그럼 돼. 참이 아니다. 얘는 한 줄은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 그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확인 안 된 상태. 확인했더니 참일 때는 이렇게 쓰고 아닐 때는 이렇게 쓰고 거짓일 때. 약속이야? 두 줄 쓰면 참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주어진 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거짓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맞겠지? 오케이. 자, P라는 명제 조건이 있어. X는 1이다. Q라는 조건이 있어요. X 제곱은 1이다. 그러면 당연히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겠죠. 무슨 말이야? X가 1이면 X 제곱은 1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직관적으로 판단해봐. X가 1이면 당연히 X 제곱은 1 되는 거지. 참이지. 참이지. 참이야. 참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두 줄로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얘가 왜 참이 되겠냐? P의 질집합 대문자 P지. 얼마야? 1밖에 없죠. 그래서 Q의 질집합은 제곱했을 때는 뭐 있어? 그치? 그럼 P이면 자동으로 Q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P가 Q 안에 있어야겠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P면 Q도 만족하게 되는 거겠죠. 맞네? 여기에 3이 있는데 여기 3이 없으면 P면 Q라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3이 되는 순간 내 성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요놈의 질집합과 뒤쪽에 있는 요놈의 질집합이 어떤 통관계? P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하고 Q하고 질집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두 질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정해지면 우리는 화살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이 기호의 포함관계의 기호의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화살표를 나누면 되겠다라고 그냥 쉽게 정리해도 괜찮겠지. P면 Q이다. P면 Q이다. 그럼 P가 Q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됐지? 자,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서 P면 Q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앞에 이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그래. 뭐뭐 하면이잖아. 뭐뭐이면 가정했다 그러지. 얘는 뭐야? 뭐이다 결론 내리고 있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앞쪽에 있는 조건 P를 주어진 명제의 가정, 뒤쪽에 있는 조건 Q를 주어진 명제의 결론,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그치? 이 P면 Q이다가 참일 때는 화살표를 두 줄로, 거짓일 때는 짝대기 하나 더 그어줘서 아니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때 두 질집합에서 P가 Q에 포함될 때 포함되는 쪽에서 화살표를 날려주셔야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럼 포함 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얘도 참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168쪽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지? 그러면 봐봐. 문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론 쉬운 거는 이거는 뭐 쉽잖아. 쉬우니까 쉬운 거는 바로 참 거짓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조금 뭔가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싶으면 뭐 할 수 있어? 각각의 조건에 뭘 구해서 진리집합을 구해봐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참 거짓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이용할 수 있겠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168쪽에 뭐가 하나 나오지.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이 명제를 내가 조금 바꿔볼 거야. 자, 어떻게 바꾸냐면 Q이면 P이다. 앞뒤 순서를 바꿔볼 거야. 자, 앞뒤 순서를 바꿀 거야. 즉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지.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바꾼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주어진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역. 거꾸로야. 거꾸로. 두 개 뒤바뀌었지. 또, 자, 이 주어진 명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그냥 앞뒤 바꾸니까 밋밋하네? 부정해서 바꿀게. 자, 뒤에 있는 거를 부정해서 not Q. 앞에 있는 것도 뒤로 넘기면서 부정해서 not P. 이렇게 바꿔보면 해볼 수 있겠지. 선생님 왜요? 좀 이따 생각할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바꿔서 만든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그래요. 대우라고. 자, 여기 뭐라고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꾼 거. 그냥 위치만 바꾼 게 역.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뭐 해서 둘 다 부정해서 위치를 바꾼 게 대우. 오케이? 그럼 이거 자, 이놈도 이걸 구할 수 있겠지. 대우 구할 수 있고.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아니 뭐야? 얘의 대우도 구할 수 있겠지. 얘 대우 한번 해봐. 얘의 대우는 각각 부정해서 자리를 바꾼다 그랬잖아. Q이면 P가 대우는 not P면 not Q다로 쓸 수 있겠지. 상대적인 거라고요. 얘의 대우는 얘고 얘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겠죠. 요놈의 대우는 얘가 되고 요놈의 대우는 얘가 되는 거야. 요놈의 역은 얘가 되고 요놈의 역은 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해야 돼. 어때? 둘의 위치만 바뀌어 있지.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여기 있겠지. 상대적인 거라고. 처음에 명제를 줄 때 항상 P면 Q이다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P면 not Q이다가 나올 수 있어요. P이면 not Q이라는 이런 명제를 생각해볼 수 있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되니? 이거는 그대로 잘 바꾼 거니까 현아 not Q면 P가 되는 거고요. 대우는 뭐가 돼? 둘 다 부정의 사를 바꾼 거지. 그럼 얘 부정의 싹 나오면 뭐가 되니? not Q의 부정은 Q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 부정하면 앞에 되겠지. 이런 식으로 원래 명제의 모양에 따라서 역과 대우를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돼. 됐지? 상대적인 거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역과 대우는 왜 배우는데? 사실은 역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뒤 바꾼 것밖에 없어.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항상 같아요. 뭐가? 이것 때문에 대우를 배운 거야. 원래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을 같이 한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야. 원래가 거짓이면 대우를 만들어도 뭐가 되니? 거짓이라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볼까? 자, 이렇게 설명해볼게. 뭐야? 다시 찍어볼게. 얘 봐라.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맞지?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아까 70% 어떻게 나타냈어? 70% P가 Q에 포함될 때 참이라고 했죠? 맞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지난 시간에 집합할 때. 전화, 생각 중이야? 조는 거야,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어떤 명제가 P를 Q다라고 있으면 대우는 P가 아닌 것은 Q가 아니다 이거잖아. 그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돼, 그렇지? 사람이면 동물이다. 대우는 뭐야? 동물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지. 그럼 그냥 말만 다르게 하는 거지. 맞아. 맞아. 말장난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보자면 P면 Q다 참이면 P가 Q에 포함되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둘이 포함하게 있을 때 여집합 참이랑 포함관계가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저런 관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계속 화살 풀 때 저번 데서 그쪽으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Q의 여집합이면 P니까 not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not P다가 나오겠지. not Q이면 not P다도 뭐가 돼? 저절로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직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그냥 답답하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지? 그러면 본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굳이 참고해서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참는 거야. 그치? 네가 언제 또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뭐라 할 거냐면 뒤에 이 단어의 뒤쪽에 가면은 증명을 할 거야. 증명할 때 수학적 규율법이라는 게 있어. 대오류 이건 증명.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처럼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러면 명확하게 보이잖아. 항상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명제만 있는 거 아니거든. 이게 참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한 명제들도 있어요. 그런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려면 복잡하면 뭐 합시다. 잘 읽는. 차라리 대우를 구해서 그게 참인 걸 보여주면 쉬울 수도 있어요. 대우 쪽을 증명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우를 만들어서 구하는 증명법도 있어. 어쨌든 둘은 항상 참 그릇이 같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에 반해서 역은 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얘가 참이라 하더라도 얘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요. 얘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너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런 없어요. 그게.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참고있으면 어떡합니까? 직접 넣고 따져야지. 직접 넣고. 오케이? 대우만 중요하다. 대우만. 선생님, 어떤 명제 역은 무조건 반대네요. 응? 어떤 명제 역은 결과가 반대네요. 그러니까 참이면 아니. 그걸 방금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정해진 거 없다니까요. 역이요. 네. 명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니까?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나 거짓이 있는데 얘가 참이라 해서 무조건 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얘가 참이지만 역을 만들었더니 거짓이 명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면은. 근데 얘가 참인데 역을 만들어도 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P, Q. 자, P면 Q가 참이야? P면 Q가 참이지? X가 풀마일이면 제곱하면 1 되는 거지? Q이면 P이다. X제곱이 1이면 X는 풀마일이다. 참이지? 어떤 명제도 참이고 그 역도 참이잖아. 선생님, 그럼 역은 Q가 X제곱에 1이면은 P는 X는 뿔마 1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지. 역은 있는 그대로 바꾼다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자리만 바꾼다고. P면 Q이다 역은 Q이면 P이다 써야 된다고요. X가 뿔마 1이면 X제곱은 1이다가 원래 명제라면 역은 X제곱이 1이면 X는 뿔마 1이다라고 들어가는 거라고. 부정이 어디로 갔어? 안 들어갔잖아. 아니다 붙이려면 이게 불결 표시, 부정 표시 있어야지. 역은 그거 없이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명제에 따라서 얘와 얘가 참 똑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참 거짓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명제로 봐야 되겠지 항상 성립하는 건 얘기 못 한다고. 그냥 구체적인 그때 명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우는 그렇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항상이야 항상. 오케이? 그게 169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3단 논법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3단 논법. 3단 논법 별거 없어요. 이거지? 도전이죠, 도전. 사람이면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뭐 하겠어? 죽는다. 자, 이거 사람이면 죽는다 참이 명제고요. 소크라테스도 사람의 참이 명제죠. 그 두 명제로부터 나는 뭐야? 새로운 명제를 하나 다시 만들어낸 거죠. 창조한 거죠. 참인 두 개의 명제로부터 새로운 참인 명제를 하나 더 끌어낼 수 있는 게 3단 논법이야. 오케이? 이거를 기호로 쓰면 자,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리고 두 번째는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그러면 우리는 뭐 나올 수 있어? P이면 Q이다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면 P이면 R이다라는 것도 참이라고 끌어낼 수 있겠죠. 자동으로 참이 되겠지. 두 개의 명제로부터 새로운 세 번째 명제를 끌어내는 게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참이 명제들을 막 던져줄 거야. 그러면 그것만 쓰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된다? 이들의 대우 명제도 저를 참이지. 그럼 대우 명제도 다 써주셔야 돼. 참이니까. 그 다음에 그들 가지고 끌어낸 뭐 새로운 3단 논법을 통해서 끌어낸 새로운 명제들을 다 써서 그들을 전부 이용해서 답을 찾아야지 풀려.
자, 그럼 3단원법 뭐야, 결국은? 결국 뭡니까? 끝말잇기지. P면 Q, Q면 R 돼야지, P면 R이 되겠지. 연결이 되어야지만 3단원법에서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겠지. 찾아내는 거야. 뒤에 문제 보면서 훈련할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 쉬워. 뭐만 확실하게 기억해주면 되냐면, 자,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 진리집합,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명제의 대우명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만들어진 대우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똑같다. 이 두 개만 큰 틀에서 기억해도 뒤에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한번 문제를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부터 보실게요. 조금 찍어볼까?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거짓인 것은 반례를 들어라. 자, 반례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 거짓이야라고 보여주는 예. 그걸 반례라고 그랬지. 반례는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면. 자, 1번 보세요. 요. x는 0과 2 사이에 있으면 x는 1 이상 3 미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놈의 진리집합이 어디야? 0과 2의 진리집합은 0이고 2가 이렇게 있지. 이게 앞쪽에 있는 P라는 조건을 치자. 뒤에 있는 얘가 Q라 그러면 이게 집합 P라고요. 두 번째는 거는 1하고 3이니까 1하고 3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얘가 Q야. 자, P가 Q에 포함되니? P가 Q에 포함되지만 이게 참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포함돼 안 해? 안 되잖아. 문제 나왔으니까. 포함 안 되니까 되면 뭐가 되니? 거짓이 되는 거고요. 반례를 더 세워야지. 반례 뭐 하니까? 여기 있는 게 반례가 되겠지. 여기 있는 거. 얼마야? 0.5. x는 0.5. 그럼 그러면 되겠지. 그럼 이거를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겠지. 그럼 여기서 잠깐. 반례 한번 봐요, 반례. 반례의 정확한 의미는 어떨까? P면 Q이다가 거짓심을 보여주는 반례는 어떤 걸 찾아야겠어? 자, 다시. 사람이면 동물이다. 얘가 거짓심을 보여주려면 어떤 걸 찾아야겠어? 동물이 아닌 사람. 그렇지. 사람이지만 동물이 아닌 거 찾아오면 되지. 그렇지.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아닌 걸 찾아야지.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걸 찾으면 사람도 아닌데 동물도 아닌데 돌멩이 가져와서 막 거짓이지. 돌멩이를 왜 가져와? 그지? 사람 중에서 동물이 아닌 걸 가져가지고 반려가 되는 거잖아. 반려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닌 거지. 자, 그걸 집합으로 나타내면 P 집합이 있을 거고 Q 집합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반려 어디 되겠어? P는 맞지만 Q는 아닌 거니까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그지? P는 맞지만 Q는 아닌 거니까. Q8 그지? 이게 여기잖아. 이게 P 빼기 Q니까. 집합은 다 연결될 수 있겠죠. P는 맞지만 집합 P의 원소지만 Q는 아니어야 돼. 그럼 Q의 여집합의 원소야 돼. 둘 다 만족되니까 교집합.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 빼기 Q랑 같은 거니까 여기가 반례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 묘를 하지 말고요. 반례는 뭐라고 아까 했잖아. 집안을 판단 잘했잖아. 얘를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를 찾으면 반례가 되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봐봐. 명제가 항상 절권을 넣으면 안 돼요. 봐봐. P면 not Q이다. 이놈의 반례를 찾아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P 중에서 not Q가 아닌 거지. P 중에서 Q가 아닌 게 아닌 거면 PQ인 거지. 뭘 찾으니? P이면서 동시에 Q인 걸 찾으면 되겠지. 어디가 되니? 이놈의 반례는 여기가 되겠지. 그지? P이면서 얘가 아닌 거면 Q인 걸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명제의 모양에 따라서 반례가 되는 점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앞조건을 만족하지만 뒷조건은 아닌 게 반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써볼 수 있겠죠. 됐어? 그것도 아마 쌤의 문제 실려 있을 거야.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2번. x가 2이면 x제곱은 4입니다. 자, 이거 p고요. 이거 q라 그러면 p
P의 진리파 뭐가 되고요? 2. Q는 제곱해서 사인 거는 마이너스 2랑 2 있죠. 어떻게 돼? P가 Q에 포함되니까 P면 Q이다는 뭐가 됩니까? 3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 자, 세 번째 보세요. X 더하기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이 참이하고 지시 한번 대답해봐. 둘이 돼서 0이면 X가 0이거나 아니면 Y가 0 돼야 된다. 거짓이지.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뭘로 확실해야 돼? 확인사실은 발려가지고 얘기해야지. 발려 뭘로 할까? Y는 X가 0일 때 Y는 5. 그러면 안 되지.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잖아. 발려는 이걸 만족하면서. 그럼 X가 5일 때, 2일 때 Y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만족하지. 근데 둘 다 0은 아니잖아. 이게 발려야 되겠지. 발려는 그렇다니까. 앞에 거는 만족하는 것 중에서 뒤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거라니까.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려야 되는 거야. 4번은 참여 거짓이야. XY가 짝수면 XY 모두 짝수입니까? 둘이 곱한 게 짝수면 둘 다 짝수가 돼야 되니? 아니지. 거짓이야. 그거 발려보자 그래. 3 곱하기 2. 그렇지. X가 3, Y가 2면은 곱한 건 짝수지만 둘 다 짝수인 건 아니니까 이게 발려가 될 수 있겠죠. 그지? 다른 발레는 상관없어요. 발레는 많이 있을 거니까. 근데 한 개로도 충분하니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와서 필수 6번 보겠습니다. 필수 6번.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PQ는 각각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자, 문제에서 뭐라 되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돼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리집합과에 이런 포함하게 성립할 때라는 얘기잖아. 벤다에 보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되겠죠. Q 안에 뭐가 있다? P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럼 맞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집합 문제잖아. 많이 했지. 둘의 교집합은 P이지. 틀렸네. 둘의 합집합은 Q가 되는지 틀렸네. P에서 Q를 빼면 안쪽에 있는 거에서 바깥쪽을 빼면 남는 게 없네. 공집합 3번이 답이겠네. 뒤를 뭐 포함 안 하겠다. 됐죠? 명제가 참일 때 진리집합의 포함 능력을 나타내면 그 다음 집합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 6-8번도 봐요. 자, 이 명제 항상 모양이 P면 Q이다로 맞춰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뭐라 돼 있어? P면 not Q다 참이지. 맞지? 찾아봐. P면 not Q가 참이니까 어떻게 된다? P의 진리집합과 not Q의 진리집합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됐지? 자, 얘를 봐봐. 얘를 벤덱으로 나타내지 풀려면 이거 못 된다는 친구들 있어요?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그래야 되지? 그 P랑 Q가 서로 묻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Q의 여집합 바깥쪽 안에 P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런 뜻이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는 거지. 서로 소리가 어딨냐? 모르겠네. 합집합은 당연히 전집합 아니고요. P에서 Q를 빼봐야 그러네. 3번이 답이네. 서로 서니까 P에서 Q랑 겹치는 걸 빼봐야 빠지는 게 있다 없다? 없지. 그대로 P가 되겠네. 서로 설 때는 P 빼기 Q는 그대로 P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7번 볼게요. 지금 속도 빠르니? 괜찮니?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래요? 좀 빠른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좀 텀을 줄까 그러면? 근데 뭔가 알아듣긴 하는데 빠른 것 같아요. 알았어요. 자, 7번. 두 조건 PQ가 있을 때 P는 Q이다가 참이기 위한. 자, P는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 계속 했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P는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에 포함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집합 P가 Q에 포함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집합 PQ가 뭘로 주어져 있냐? 부등식이지. 부등식의 포함관계를 뗄 때는 어디서 하자 그랬어? 수직선에서 따지자고 우리 10밥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야. 그치? 그럼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요. 자, 여기다가 P 집합과 Q 집합 한번 그려볼 거야. P는 3과 6 사이야. 이렇게. 양쪽을 다 포함하지? 그 다음에 Q는 A부터 A 플러스 4까지인데 A가 얼마인지 모르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니?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Q는 여기 있는 요 P 집합을 포함하도록 그려야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 어땠어? 여기 누구 자리고? A 자리고. 여기 누구 자리고? A 플러스 4의 자리고. 그리고 둘 다 색칠이 이렇게 쫙 되어 있잖아, 이렇게. 결국 이렇게 집합이 만들어져야지만 P가 Q에 포함될 거고 P가 Q에 포함될 거고 따라서 P면 Q이라는 명제도 참여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완성했으니까 보면서 자 A는 3보다 왼쪽에 있네. A 플러스 4는 6보다 오른쪽에 있네. 그 다음 항상 마지막은 뭐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자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A랑 3이랑 겹쳐야 된다는 얘기지. 겹쳐져도 포함관계 성립해 안 해? 할 것 같아도 하지. 왜냐하면 둘 다 색칠하고 있잖아. 그럼 A가 3이 되어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마찬가지야. 너 A 플러스 4 색칠돼 있지? 안 돼 있냐? 돼 있지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4가 6이랑 같아져도 돼 안 돼? 6이랑 같아지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Q가. 그래도 포함관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둘 다 색칠되어 있을 때는 두 개가 포개져도 포함관계는 다 성립해. 문제는 문제야. 둘 다 포함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야. 포개져도 돼. 문제는 한쪽은 색칠되고 한쪽은 색칠 안 됐을 때 문제죠.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3이 되어도 돼 안 돼? 괜찮아. 왜냐면 A가 3에 색칠돼 올라가면 지금 바깥에 있는 거는 3을 포함하는 거고 안에 있는 건 3을 포함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놈이 더 크지. 그러니까 바깥에 거는 포함하고 안쪽 거는 포함 안 해도 성립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는 6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A 플러스 4가 6이랑 겹쳐지면 분명히 바깥에 있어야 될 Q가 6을 포함 안 하는데 안쪽에 있어야 될 P가 6을 포함하게 되면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하지. 그럼 포개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6 지워야겠지. 둘 다 비어 있거나 둘 다 차 있을 때는 얼마든지 둘이 포개져도 포함관계는 만족합니다. 근데 한쪽은 포함, 한쪽은 불포함할 때는 이제 문제지. 근데 쉽게 정리하면 바깥에 있는 거는 색칠돼 있으면 포함관계 괜찮아. 근데 안쪽에 있는 게 색칠되고 바깥에 게 색칠이 안 돼 있으면 얘는 포함관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호 못 붙여.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바로 밑에 문제가 그럴 것 같은데? 자, 바로 밑에 2번도 보자. 역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명제야? 얘이면 얘지. 이런 붙이자. 앞에 조건을 P라고 그러고 뒤쪽 걸 Q라고 그럴게. 그러면 P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x 부호 맞는지 봐봐. Q는 1 마이너스 A 여기만 붙어있어? 짝대기가? 네.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대. 이렇게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러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된다고? P하고 Q가 왔을 때 Q가 P를 포함해야 되겠죠. 역시 각각의 집합이 뭘로 표현되니까? 부등식으로 표현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보자. 어렵네. 자, 어디 볼까? 적당히 그려. 하나 먼저 이렇게 A만 C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있겠죠.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는 B가 있고. 그치? 그 다음 얘를 그려야 돼. 근데 뭐야? 우리가 뭐 해야 돼? 참이 되려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네. 이 Q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 P를 포함하도록 바깥에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Q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Q는 아니 P니까.
그러면 여기가 1-a의 자리 됐고 이게 누구 자리야? 3의 자리 되겠지? 둘 다 비어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쓰면 되지. 1-a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고요. a-1은 3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 단계는 뭐? 등호. 짝대기 넣어야 될지 말지 결정하시겠지. 자 얘가 짝대기 넣는데 얘는 두개 포개져야 돼. 자 포개지면 바깥에 있는 건 지금 비어있는데 안쪽에 차있어. 포개지면 포함관계와 성립 안 하지. 얘가 삐져 나오니까. 따라서 이게 붙으면 안 돼. 자 이쪽보다 둘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3이 a-랑 포개져도 여전히 포함관계가 성립하네. 포개져도 괜찮네 이렇게 되겠죠. a는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합치면 a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a 값에 찾는 공개예요. 선생님 질문을 176쪽까지예요? 그게 목표인데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필수 8번까지만 할게요. 74번, 74쪽까지만. 우리 맨날 이렇게 한두 문제씩 남기네. 좋게 생각하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자, 6-10번 한번 더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진 명제는 항상 P이면 Q이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했어, 이거는? P이면 나 Q다가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한 진리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까? P의 진리집합, 나 Q의 진리집합. 참이 되려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P와 Q가 직접 부등식을 한번 써보자. P는 자, 절대값 x-1이 a 이하지. 이걸 부등식에서 했잖아. 어떻게 풀었지? x-1은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 생각 한번 안 돼. x는 1 대주면 요게 p야. 풀어놓으면 q는 어차피 뭐 똑같이 q는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역시 또 부등식이니까 뭐 해야 돼? 수직선 거 봐야지. 수직선. 자, 수직선 볼게요. 자, P는 어디 있겠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겠지. 여기에 1-1가 있을 거고 여기 뭐 있어? 1 플러스 1가 있겠지. 그 둘 사이가 우리가 찾는 집합 P야.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자, 그 다음 누구 그려야 돼? Q가 아니라 Q의 여집합을 그려야 돼? 자, 그러면 Q가 얘. 그럼 Q의 여집합, 그럼 나 Q는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 부정.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치, 크거나 같다. 그치?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지. 그치? 따라서 Q의 여집합은 뭐가 되니? 얘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려야 되니? 얘가 이 파란색을 포함한다고 그려야 되잖아.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게 Q의 여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5가 1-a 이렇게 나오겠네. 자,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포개져도 괜찮네. 그럼 A는 얼마다? 6 이하지. 양수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명제의 모양이 바뀌어 나와도 거기에 맞춰서 참이 되기 위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면 수직선에서 그들의 포함관계를 다루면 되기 때문에 맞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부등식 문제잖아요.
자, 필수 8번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1번부터 보자. 자, 초지 명제가 뭡니까? x는 1이고 y는 3이면 x 더하기 y는 4이다. 자, 가정이 뭐야? 가정. 이면 앞에 있는 거니까 이게 가정이야. 맞지? 결론이 뭐야? 되지? 이면 앞쪽이 가정이고 뒤가 결론이잖아. 그러면 이놈의 역을 한번 써봐. 역. 역은 뭐였어?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꾸는 거지. 얘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x 더하기 y가 4 이면 x는 1이고 y는 3이다. 이게 여기지. 그럼 참 건지 얘기해봐. 주어진 명제는 참이잖아. 1, 3이면 더하면 당연히 4지. 이건 참이야. 근데 여긴 어때? 더해서 4라고 해서 무조건 1, 3밖에 없니? 아니지. 2, 2도 있고 마이너 5도 있고요. 이게 뭐야? 거짓이지. 얘를 만족하는 천지집합이 뭐 있냐? 1, 3도 있지만 뭐도 있고요. 2, 2도 있고요. 뭐 4, 0도 있고요. 엄청 많잖아. 근데 여기는 1, 3밖에 없지. 이렇게 포함되니까 P이면 Q다는 참이 아니지. 그지? 오히려 Q이면 P다 참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건 그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래 명제의 참 거짓까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명제 그 자체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자, 대우 한번 볼까? 대우. 얘들아, 대우 만들겠습니다. 대우 만드는 게 대우는 어떻게 만들자고요?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는데 뭐 해서 부정해서 바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올 건데 어떻게 와야 돼? y가 4가 아니면 이렇게 와야 된다. 자, 그럼 이거 부정 앞에 거. x는 1이 아니다. 이거잖아. 부정은 뭘로 했어? 또는으로 바뀌어야겠지. 우리 아까 했잖아 초반에. 그리고로 연결된 거 부정하면 뭐가 되고 또는 바꿔야 된다 그랬지. 이거 전체를 부정하잖아. 이게 가정이니까 이 전체를 부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 x는 1이 아니고 y도 3이 아니지만 가운데 이거가 뭘로 바뀌어야 돼? 또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보면 헷갈려 하지. x 더하기 y가 4가 아니고 4가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3이 아니다. 이것만 보면 참거짓 판단도 안 돼. 잘 안 되지, 그치? 그럼 그럴 땐 차라리 이거 본 거야. 어차피 똑같은 게 뭐가 그것도 없으면 하면 되지.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한테 얘가 참이냐고 물어보면 씨 모르겠는데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거의 대우 명제를 딱 구해보면 아 니구나. 너는 분명히 참이네? 그럼 너도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2번 볼게요. 자, x가 2 이하이면 이 가정이고요. 결론은 2x 더하기 y는 3 이하이다. 결론이야. 그럼 이거 먼저 볼까?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잠깐만, 이건 좋은 건데. 이거 마지막이야. 좀만 힘내. x가 2 이하이면 a 2x 더하기 3은 5 이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x 플러스 3 5보다 작거나 같다. 참 거짓 하려면 어떻게 했어? 진리집합 바로 그랬죠? 얘 진리집합을 어차피 x는 2하고 이거 풀면 되잖아. 풀면 x는 얼마 되니? 1 이하가 되잖아. 거짓이 누가 더 큰 거야? 수익수를 그렸을 때. 저 노란색이 2 이하. 파란색이 1 이하. 얘가 포함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어떻게 포함되고 있지?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지? 맞니? 그럼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참이지? P면 Q다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만 참인데 반대로 됐으니까 이 주어진 명제는 뭐다? 거짓.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역 껴보자. 역. 역은 앞뒤 바꾸는 거니까 2x 더하기 3이 5 이하이면 x는 2 이하이다. 이게 여기야.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질집합이 얼마다? x는 1 이하고 얘는 x는 2 이하니까 1 이하가 그지? 2 이하 밑에 1 이하가 포함되잖아요. 집합이. 그지? 포함되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 맞네요. 여긴 참이네. 직관으로 판단하지 마. 어?
가급적이면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들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라고. 다시 봐요. P면 Q가 3이 되려면 앞쪽 게 포함돼야 된다. 뒤쪽에. 얘 진리집합은 2 이하고 얘는 계산해보니까 1 이하가 나왔지. 누가 더 큰 거야? 2 이하가 더 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되지만 얘가 참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짓이 안 되지. 근데 역을 취했더니 어떻게 됐어? 요게 여기에 포함되지. 포함되니까 너희면 너희가 성립하겠네. 그럼 이 역은 참이 되는 거라고. 자, 대우 한번 써보자. 대우는 뭐라고 그랬어? 얘와 얘를 어떻게 한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부정해서 바꾸지. 자, 이거 부정합니다. 2x 더하기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정은 뭐야? 5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면 얘 부정할 거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하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참 거짓입니까? 애초에 네가 거짓이면 따질 것 없지. 대우 당연히 뭐야? 거짓이라고. 좀되게 따질 이유 없이. 자, 첫 번째, 역과 대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대우 명제는 굳이 따로 확인할 필요 없지. 원래 거랑 똑같이 가니까. 역은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때 진리집합이 뭐야? 주어진 명제 참이기 위해서는 뭘 한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라고. 물론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면 바로 하죠. 근데 안 되는 거라면 정확하게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들을 구한 다음에 그들을 써놓고 포함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유제를 더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시간에 6-1번을 다시 하면서 복습을 할게. 알겠니? 자, 너네 숙제 173쪽까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라이트센 173쪽까지 붙여봤으면 되고, 라이트센은 아까 얘기했지. 집합 단원 전체를 해오되 뒤에 단원 뒤에 있는 뭐라고 되냐 이거 마무리구 실전구 파트는 일단 넘어뛰고, 그렇지? B 스텝만 먼저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명제는 A 스텝은 어디까지 오냐면 A 스텝은 44초까지만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스텝은 47에서 순서 꽉 중이네. 47에서 51까지 47에서 51까지 해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명제 47에서 51까지야. 47에서 집합 전체하고 목요일날 확인했을 때 안 되어 있으면 금요일이든 주말이든 될 때까지 나올 겁니다. 나오기 싫으면 꼭 숙제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5분만 쉽시다.